안녕하세요. 7번째 미니 강좌입니다. 중요한 가속기에 대한.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뮤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뮤온을 어떻게 만드느냐, 중요한 가속기로 특히 그걸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떤 과학을 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뮤온 생성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뮤 플러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냥 뮤 마이너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거를 중요한 가속기를 가지고 일단 어떻게 만드느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뮤온은 가속기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게 이 입자를 얘기를 하면 입자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파이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파이온은 양의 전하를 가진 파이온이 있고, 또 음의 전하를 갖는 파이온도 있고, 물론 중성인 파이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갖는 파이온들이 만들어지면 뮤온으로 이제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하면서 뮤온 뉴트리노를 냅니다. 뮤 마이너스니까 이게 반중성미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중성미자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중요한 가속기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중성미자라는 입자는 이 이름에서 보듯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안 붙었고, 이 상호작용을 물질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몸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성미자가 지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성미자가 우리 몸을 지나가면서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에너지, 일반적인 입자가 그 매질을 통과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중성미자의 경우에는 그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매우 작습니다. 확률도 작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뮤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온을 파이온이라고 하는데, 파이온은 쿼크랑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반적으로 반 쿼크, 쿼크의 반물질, 반입자, 쿼크 하나랑 또 다른 쿼크가 모여서 이루어진 이제 개인데, 붕괴를 하니까 안정인 개는 아니죠. 그런 파이온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질문은 저 파이온들은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일단 파이온의 질량을 보면 대략 140 MeV/C 제곱 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분화는 매우 무겁죠. 그리고 뮤온의 질량이 106 MeV라고 그랬으니까 뮤온보다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붕괴를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뮤온의 경우에 평균 수명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2.2 마이크로세컨드,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세컨드. 여기의 경우에도 파이온이 이렇게 붕괴를 하니까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온의 경우에 평균 수명은 이 2.2 마이크로세컨드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약 30, 26 나노세컨드입니다. 나노는 잘 아시겠지만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무지하게 짧게 살다가 죽는 거죠. 평균 수명이 10-9승이니까.
그러면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뮤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만든다 그랬으면 그보다 더 먼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파이온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때 이제 중이온 가속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양성자와 양성자를 P라고 하고 양성자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을 시킵니다. 또는 중이온 가속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600 MeV 운동량을 갖는 양성자를 가속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양성자를 가속시킨 다음에 600 MeV까지 양성자의 운동에너지가 이르르면 바로 그 앞에다가 그냥 물질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타겟을 갖다 놓으면 그 안에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양성자와 양성자의 충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양성자의 에너지가 충분히 높다면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톤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하나 나오고 전하라가 보존이 되니까 파이온 하나가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랑 관계없지만 아까 이 파이온에 중성 파이온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타겟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있겠죠. 그러면 P 플러스 N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n 파이 제로 또는 P 파이 마이너스 또는 N 파이 플러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가속기를 통해서 600 MeV 운동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많이 있는 그 물질 또는 타겟에 때리면 원칙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러한 파이온들이 생기고 이러한 파이온들이 평균적으로 26 나노세컨드, 26 곱하기 10-9승초 이후에는 붕괴를 하면서 뮤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뮤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면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타겟에다 이렇게 타겟을 놓고 이거보다는 좀 더 예쁜 만화인데 이제 양성자를 때리는 거죠. 양성자로 타겟을 때리면 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파이온이 생기는데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심사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고 반대쪽으로는 중성미자죠. 뮤는 뉴트리노 또는 엔타이 뉴트리노가 이렇게 분개한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자, 양성자가 충돌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파이온은 어느 정도의 유한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붕괴를 하긴 할 텐데 그 붕괴하기 전에 이 타겟이라고 쓰겠습니다. 한국말은 아니지만 표적. 표적에서 만들어져서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으면 이 표적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표적 내부에서 운동 에너지를 다 잊어버리고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운동 에너지를 왜 잃어버리냐면 전하 입자이기 때문에 전하 입자가 매질을 통과하면 이제 전자기 현상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그 만들어지는 파이온의 운동 에너지가 어떤 경우에는 이 파이온이 이 표적의 표면에서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쓰겠습니다. 파이온이 표적 표면에서 정지하는 경우,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이온이 여기 딱 정지합니다. 표면에서. 파이온이 정지하면은 파이온이 이제 이렇게 붕괴를 한다 그랬는데 두 가지의 입자로 붕괴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입자가 두 개의 다른 입자로 붕괴를 하는데 그 붕괴 전 입자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와 아니면 그 붕괴를 하기 전에 있던 입자가 가만히 정지한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이 파이온이 정지한 경우에는 이 뮤온하고 뮤온 중성 미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운동량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파이온이 이제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별표 중요하니까 이렇게 파이온이 표적 표면에서 정지하는 경우에는 뮤온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뮤온 중성 미자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걸 영어로 뭐 back to back으로 날아간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뮤온 중성 미자가 그냥 한 직선상에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이번 총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많은 걸 이해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파이온이 파이 플러스를 생각을 하죠. 파이 플러스가 왜 관심사니까. 파이온이 정지해 있습니다. 지금 이 표면에서 딱 쓴 겁니다. 파이온이 정지했으면 예를 들어서 파이온이 왼쪽 방향으로 이제 파이온은 정지해 있다가 이제 붕괴를 하고 뮤 플러스가 왼쪽으로 붕괴를 하고 그러면 정지해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뮤온 뉴트리노가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핀입니다. 스핀. 이 경우에 이 중성미자라는 입자는 쉽게 말해서 양손잡이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자가 스핀이 나열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운동량의 방향 또는 운동량의 반대 방향. 근데 양손잡이가 아니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스핀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노의 스핀은 왼쪽을 뉴트리노 스핀이니까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뮤온은 양손잡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스핀이 운동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 붕괴에서는 이 중성미자가 양손잡이가 아니라 한 손만 쓸 수 있어요. 뭐 이게 반대로 가니까 뭐 왼손잡이 레프트 핸디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반응 전에 파이온은 스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핀 값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뮤온 스핀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도 가리킬 수도 있고 운동 방향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스핀이 보존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스핀만 갖는 반응만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스핀 값의 스핀의 합세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러한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파이온이 표면에서 정지하는 경우에서 나오는 뮤온을 우리가 영어로 surface 뮤온이라고 합니다. 표면 뮤온,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surface 뮤온.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 표면 뮤온의 스핀도 한국말로 쓰죠. 스핀은 운동 방향과 반대라는 사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뮤 플러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온이 일반적으로 있으면, 뮤온이 뭐 하늘에서 뮤온 비가 온다 그랬는데, 뮤온이 그냥 있으면 뮤온의 스핀이 어디에 있을지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긴 뮤온, 즉 표면 뮤온 또는 서피스 뮤온의 경우에는 스핀의 방향이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입니다. 여기 썼듯이 이거를 좀 더 물리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표면 뮤온은 항상 분극되어 있다. 표면 뮤온의 스핀은 내가 뮤온 총을 만드는데, 뮤온 빔을 만드는데, 이 뮤온의 스핀을 한 방향으로만 잘 정렬해서 뮤온 빔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표면 뮤온을 만들면 이 표면 뮤온은 항상 그 스핀이 한 방향으로 전열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분극되어 있다, 또는 영어로 폴라라이즈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스핀을 항상 한 방향으로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뮤온이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표면 뮤온이 있는데, 아까 뮤 플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뮤 플러스가 E 플러스 이렇게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대략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로 짧게 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붕괴 과정이 약 상호 작용 붕괴이기 때문에 E 플러스의 붕괴 방향 군사적으로 뮤1 이렇게 하죠. 뮤 플러스의 스핀 방향 과 대략 일치합니다. 대략 일치한다는 말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뮤온의 스핀이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핀 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붕괴를 하는데 이 전자의 방향이 이 전자는 이 입자 하나가 3개의 입자로 붕괴를 할 때는 이 입자 하나의 에너지가 딱 한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분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 양전자의 에너지는 어떤 이제 분포를 갖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 뮤 플러스의 스핀 방향 쪽으로 많이 날아가고 그 정보는 뮤온의 에너지 양전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에 붕괴하는 양전자의 에너지가 크면 그 붕괴되는 방향의 확률이 정확한 그림은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쪽 방향으로 많이 붕괴를 하고 그렇지 않고 뭐 양전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그냥 균일하게 또는 등방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붕괴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정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만들면 붕괴하는 양전자의 방향이 뮤 플러스의 스핀 정보 또는 정보 방향 스핀 방향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표면 뮤온이 붕괴를 하면 그 표면 뮤온은 분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붕괴하는 양전자의 방향을 잘 측정을 하면 이 뮤 플러스의 스핀이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